라이잉 코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글쎄요, 제 말은 가장 흥미로운 일은 일종의 전기 수직 이착륙, 일종의 초음속 제트기라는 겁니다. 수직 이착륙을 의미하므로 활주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공중으로 쏘아 올리세요. 일란 머스크가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의 첫 번째 비행 프로토타입에 이어 일란 머스크가 130억 달러 규모의 뛰어난 항공기를 공개하면서 항공계는 흥분으로 떠들썩합니다. 전 세계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수십억 달러의 경이로움은 실제 거래입니까? 아니면 단지 영리한 계략입니까? 이 특별 에피소드에 참여하여 머스크의 최신 항공혁신의 성능과 물리학을 뛰어넘는 기능을 살펴보세요. 21세기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로 알려진 물리학을 거부하는 항공기 앨런 머스크가 다시 한번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X1이라는 인상적인 새 항공기를 출시하여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스페이스X에서 수년간의 비밀 연구 끝에 개발되었으며 물리학의 경계를 넓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특징은 유명한 SR-71 블랙버드 속도의 2배 이상인 시속 최대 4,600마일의 극초음속 속도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놀라운 속도는 이전에 스페이스X의 극초음속 미사일에만 사용되었던 소형 우주 왕복선 엔진에서 비롯됩니다. 이 강력한 엔진을 전투기에 추가하는 것은 항공우주 기술의 큰 도약입니다. X1의 가장 인상적인 기능 중 하나는 고급 위장 기술입니다. 이 항공기는 하늘에 섞여서 구름처럼 나타나 거의 보이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텔스 기능은 미 국방부에서 전투기를 미지의 비행물체로 착각해 출격시킨 적도 있을 정도로 효과적이다. 이 사건은 X1이 공중 감시와 전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X1은 연료 효율도 매우 좋습니다. 스페이스X 엔지니어들은 일반 군용 항공기에 비해 연료 사용량을 30% 줄였습니다. 이러한 연료 효율성 향상으로 주행거리와 성능이 향상되어 지속 가능한 항공우주 기술을 향한 중요한 단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표준 제트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여러 번의 재급유가 필요한 임무를 X1이 한 번의 비행으로 완료할 수 있어 전략적 가치가 추가됩니다. 항공기의 무기 시스템도 놀랍습니다. 적의 전자장치를 방해하거나 멀리 있는 다른 항공기를 녹일 수도 있는 마이크로파 기술이 특징입니다. 강도가 낮을수록 이 시스템은 녹은 금속에 담그는 듯한 타는 듯한 느낌을 주어 적들이 영구적인 부상을 입지 않고 후퇴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치명적이지 않은 옵션은 더 적은 사상자를 내면서 적 장비를 탈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장 전략을 바꿀 수 있습니다. X1은 또한 SR-71 블랙버드의 한계인 약 85,000피트보다 훨씬 높은 최대 105,000피트의 극한 고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높은 고도로 인해 대부분의 방공망이 닿지 않아 독특한 감시 및 전략적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교를 위해 상업용 비행기는 일반적으로 31,000에서 38,000피트 사이를 비행하며 대부분의 전투기는 5만 피트 미만을 유지합니다. 훨씬 더 높이 비행할 수 있는 X1의 능력은 더 나은 기상 추적, 기후 연구, 심지어 잠재적인 우주 관광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군사 및 민간 용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X1이 이러한 획기적인 높이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도달하기까지의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X1의 정치적 한계. 세계는 X1이 뛰어난 항공기라고 믿고 있지만 개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첨단 기술의 통제 및 배포와 관련하여 일란 머스크와 국방부 사이에 극심한 긴장이 있다고 합니다. 머스크는 X1을 주요 전략 자산으로 보고 있지만 군 지도자들은 조심스러워 전쟁에서 첨단 기술의 역할과 민간 혁신과 국가 안보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대한 복잡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X1은 F-35 라이트닝 II,
F-22 랩터 등 오늘날 가장 발전된 전투기를 능가한다고 합니다. 이를 맥락에서 설명하면 F-22 랩터는 스텔스, 슈퍼크루즈, 민첩성 및 첨단 항공전자공학의 탁월한 조합으로 유명하여 글로벌 타격 태스크포스의 핵심 부분이 됩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지배적인 공대공 전투기인 F-22 랩터입니다. 반면에 F-35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놀라운 기능을 갖춘 차세대 경이로움입니다. 이 단일 좌석, 단일 엔진 항공기는 모든 기상 조건에서 다기능 임무를 수행하도록 제작되어 놀라운 적응성을 제공합니다. 그 디자인은 정밀성과 제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공대공 전투와 지상 공격 모두에서 탁월합니다. X1 이전에는 기존 또는 계획된 제트기가 이러한 제트기의 전투 능력과 완전히 일치할 수 없었습니다. 편안히 앉아 생각해보면 다른 전투기인 F-35가 3에서 4피트 떨어져 있습니다. 일란 머스크의 새로운 제트기는 현재 전투기를 느리게 보이게 만드는 반면 F-35 라이닝2는 시속 약 1200마일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고 F-22 래프터는 약간 더 빠르며 둘 다 X1에 비해 창백합니다. 100/9의 놀라운 속도는 시속 4600마일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속도 격차는 F-35 또는 F-22가 목표에 도달할 때쯤이면 X1이 이미 임무를 완료하고 재급유 없이 돌아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X1의 혁신은 군대를 넘어서는 의미를 갖습니다. 향상된 추진력과 연료 효율성은 더 빠르고 저렴한 상업용 비행의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X의 소식이 민간용으로 적용된다면 X의 마이크로파 기술은 통신, 에너지 전송, 유료 치료까지 혁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원은 항공우주 기술의 미래와 그것이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 능력이 갈등의 위험을 줄여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대응책이나 자체 버전의 극초음속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국가들과의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X1은 심각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완벽함을 달성하기 전에 엔지니어는 극심한 열관리, 엔진 효율성 향상, 고온을 견딜 수 있는 새로운 소재 개발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초음속 속도에서는 열관리가 중요하며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특수 엔진이 필요하므로 엔지니어는 혁신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극초음속 기술의 잠재력은 더 빠른 상업 여행을 넘어 확장됩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비용 효율적인 극초음속 항공기를 개발하는 것은 국가 안보와 우주 탐사에 대한 약속이며 재료, 과학, 공기역학 및 엔진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이 필수적입니다. 과학자들이 초음속 발전을 추진함에 따라 스페이스X는 이미 우주 여행의 미래를 형성하고 있으며 획기적인 기술이 곧 실현될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공간 탐사. 일란 머스크의 우주 여행은 펠컨 1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스페이스X의 첫 번째 로켓은 궤도에 도달한 최초의 민간 자금 지원 액체 연료 로켓으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스페이스X는 안정적이고 빠르며 비용 효율적인 발사 시스템을 목표로 지구 저궤도의 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저렴한 옵션으로 펠컨 1을 제작했습니다. 이 작고 효율적인 로켓은 나중에 향후 프로젝트에 사용될 기술과 설계에 대한 테스트베드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발사하기도 전에 자금을 다 써버릴 위험이 있는 더 큰 로켓을 만드는 대신 궤도까지 약 450kg을 운반할 수 있는 로켓을 만드는 작은 규모로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펠컨 1의 첫 번째 단계는 강력하고 가벼운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무게를 줄이기 위해 연료와 산화제 탱크 사이의 벽을 공유하고 비행 중 강도를 높이기 위해 압력 안정화를 사용했습니다. 일부 로켓과 달리 운송 중에는 압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었지만 발사를 위해 압력을 가하면 강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는 어번 패러슈트 코퍼레이션이 설계한 낙하산 복구 시스템이 있었지만 이 기능은 재사용성을 위해 완전히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초기 발사에서는 머린 1A 엔진인 D를 사용했으며 나중에 머린 1C로 업그레이드되어 RP 2연료와 액체 산소를 혼합하여 펠컨 1의 1단의 동력을 공급하여 해수면 추력 92,000파운드를 생성했습니다. 이 강력한 엔진은 단이 분리되기 전 약 169초 만에 연료를 모두 연소시켰습니다. 펠컨 1의 두 번째 단계는 저온용으로 설계된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진 탱크를 사용했으며 스페이스X는 향후 변형을 위해 알루미늄 리튬 합금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7,000파운드의 추력을 갖춘 캐스트렐 엔진으로 구동되었으며 진공 특정 충격량은 330초로 우주에 최적화되었습니다. 헬륨 시스템은 탱크에 압력을 가하고 우주에서 로켓의 위치를 제어했으며 티타늄 열 교환기는 폐열을 흡수하여 헬륨의 효율성을 확장했습니다. 원래 스페이스X는 첫 번째 단계를 재사용하여 물 착륙 후 낙하산으로 복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사용 가능성은 입증되지 않았으며 두 번째 단계는 재사용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발사 중에 펠컨 1의 머린 엔진이 시동되어 최대 출력에 도달하는 동시에 로켓은 제자리에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모든 시스템이 점검되면 로켓이 발사되어 7초 이내에 타워를 청소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약 2분 49초 동안 연소되었으며 그 후 폭발성 볼트와 공합 푸셔가 단계를 분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의 캐스트렐 엔진은 약 6분 동안 연소되어 필요한 경우 여러 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페이로드를 궤도에 배치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펠컨 1에 대한 큰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형 위성을 위한 저렴하고 직접적인 우주 접근을 제공하기를 원했습니다. 2005년에 그들은 590만 달러의 가격으로 펠컨 1을 출시했는데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오늘날 로켓 세계에서 저렴한 가격인 약 730만 달러가 될 것입니다. 2006년에는 비용이 670만 달러로 올랐고 2009년에는 펠컨 1의 경우 700만 달러, 업그레이드된 펠컨 1, 2의 경우 850만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스페이스X는 여러 발사를 예약하는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하여 경쟁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까지 스페이스X는 펠컨 2용 소형 페이로드를 보조 로켓으로 더 큰 펠컨 9 로켓으로 이동하여 게임을 다시 한번 바꾸는 더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래 펠컨 1은 600만 달러에 약 600kg을 지구 저궤도까지 운반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비용이 약 900만 달러로 증가함에 따라 탑재량은 약 420kg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스페이스X는 펠컨 1, 2를 통해 더 많은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1100만 달러의 최대 1000kg을 궤도에 전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5번의 발사 이후 2009년에 퇴역했지만 펠컨 1의 성공은 스페이스X의 미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으며 펠컨 9 개발이라는 보다 야심찬 프로젝트를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펠컨 9은 외외적입니다. 그 어떤 로켓보다 더욱 특별하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부품의 일부를 다시 사용할 수 있고 보급품과 사람을 우주로 운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획기적인 경이로움은 2010년 6월 4일에 첫 비행을 했고 2012년 10월 8일에 국제우주정거장으로 첫 여행을 떠났습니다. 2020년에는 392번의 성공적인 발사를 통해 민간 기업이 사람을 우주로 보내기 위해 제작한 최초의 로켓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6, 고스트 스페이스X, 고스트 아어릭. 그것은 지금까지 가장 많이 사용된 미국 로켓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스페이스X는 사전 판매 출시 없이 모든 비용을 독립적으로 충당하는 펠컨 2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펠컨 9의 경우 스페이스X는
상업용 궤도 운송 서비스 계약을 통해 나사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나사는 스페이스X가 특정 기능을 시연한 후 여러 대의 팰컨 9항공편을 구매하기로 합의했으며 이 계약의 일부로 마일스톤 기반 지불을 제공했습니다. 처음에 나사는 드래건의 우주선과 함께 팰컨 9의 3번의 시험 비행을 약속하여 계약을 2억 7,800만 달러에 이르렀고 나중에 새로운 목표가 추가됨에 따라 이 금액은 3억 9,600만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주요 움직임에서 스페이스X는 팰컨 9 및 드래건을 사용하여 국제 우주 정거장에 최소 12개의 임무에 16억 달러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나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불은 테스트 비행의 성공에 달려 있었고 이는 스페이스X가 배송하도록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2011년까지 스페이스X는 팰컨 9 개발 비용을 약 3억 달러로 추정한 반면 나사는 전통적인 정부 계약으로 이를 40억 달러로 부풀렸을 수 있으며 상업적인 접근 방식으로 잠재적으로 17억 달러로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나중에 팰컨 9와 드래건의 총 개발 비용이 나사가 3억 9,600만 달러를 기부하고 스페이스X가 4억 5천만 달러 이상을 제공하는 공동 노력이었다고 공유했습니다. 의회 증언에서 스페이스X는 나사의 보다 유연한 요구 사항으로 인해 팰컨 1과 팰컨 9가 약 3억 9천만 달러의 총 비용으로 개발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타워즈의 밀레니엄 팔콘의 이름을 딴 팔콘 9는 지구 저궤도까지 약 9,500kg을 운반할 수 있는 무거운 리프트, 재사용 가능한 로켓으로 설계되었으며 비행당 예상 가격은 2,700만 달러입니다. 스페이스X는 또한 25,000kg을 운반할 수 있는 더 큰 버전인 팰컨 9 헤비를 발표했습니다. 팰컨 9는 낮은 지구 및 정지궤도 임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승무원과 화물을 ISS로 수송하기 위해 설계되어 스페이스X의 상업용 우주 비행에서 다음 주요 단계를 표시합니다. 팰컨 9의 두 강력한 스테이지에는 모두 머린 원디 엔진이 장착되어 있으며 각각 인상적인 854kN의 추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엔진은 TATEB라는 고유한 화학 혼합물을 사용하여 점화되어 강력한 시동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특별한 악토웨브 구성으로 배열된 9개의 머린 엔진을 갖추고 있으며 두 번째 단계는 로켓의 우주여행을 안내하는 단일 머린 원디 진공 엔진으로 구동됩니다. 놀라운 보관력을 자랑하는 팰컨 9는 최대 2개의 엔진이 손실되더라도 나머지 엔진을 사용하여 조금 더 오래 연소하여 임무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 각 머린 엔진은 3대의 비행 컴퓨터로 모니터링되어 정확성과 정밀성을 지속적으로 서로 확인합니다. 이 엔진은 또한 추력 방향이나 벡터를 조정하여 로켓을 올바른 방향으로 조종할 수 있으므로 비행 중에 놀라울 정도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진제 탱크는 최대 강도와 신뢰성을 위해 용접된 알루미늄 리튬 합금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 탱크는 첫 번째 단계보다 더 컴팩트한 버전으로 동일한 고품질 재료와 제조 기술로 제작되었습니다. 두 스테이지를 연결하는 것은 발사 중 스테이지 분리를 위해 재사용 가능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초강력 탄소 섬유 및 알루미늄 코어인 F9 인터 스테이지입니다. 팰컨 9는 발사 중에 위성과 기타 탑재체를 보호하기 위해 매끄러운 13m 길이의 탑재체 페어링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거대한 코 빛입니다. 탄소 섬유와 알루미늄 허니컴 코어로 제작된 페어링은 발사 시 발생하는 강렬한 충격파와 진동을 견딜 수 있습니다. 더욱 멋진 점은 2019년부터 이 페어링이 지구 대기권에 다시 진입하고 향후 임무에 재사용되도록 설계되어 기능적으로 지속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팰컨 9의 비행 제어는 오류 방지 시스템에서 함께 작동하는 여러 개의 중복 컴퓨터로 구동됩니다. 리눅스에서 실행되고 코드로 작성된 이러한 시스템은
우주 방사선을 처리하도록 제작된 상용 구성 요소를 사용합니다. 각 단계에는 전용 컴퓨터가 있고 각 머린 엔진에는 자체 컨트롤러가 있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보장합니다. 복구될 부스터 단계의 경우 스페이스X는 4개의 착륙 다리를 추가하지만 소모성 부스터에는 이러한 다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계 분리 후 로켓은 그리드 핀을 배치하여 지구로 다시 하강하도록 유도합니다. 처음에 이 핀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티타늄으로 제작되어 내구성, 내열성 및 재사용이 더욱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업그레이드된 티타늄 핀은 팰컨 9의 재도립 중에 더 많은 제어 기능을 제공하여 로켓이 향후 임무를 위해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팰컨 9의 재사용 가능한 부스터 기술이 완성됨에 따라 스페이스X는 이미 비용 효율적인 발사를 위한 새로운 표준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팰컨 헤비가 일란 머스크의 테슬러를 우주로 운반하면서 하늘로 날아갔을 때 이는 강력한 다목적 로켓이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재정의했습니다. 이 기술의 경이로움은 어떤 시대를 열었습니까? 팔콘 헤비 시대. 팰컨 9 직후 스페이스X는 낮은 지구 궤도에 최대 63,800kg을 운반하거나 더 높은 궤도에 26,700kg을 운반할 수 있는 강력한 로켓인 팰컨 헤비를 출시했습니다. 2018년 첫 번째 임무는 일란 머스크의 테슬러 로드스터를 우주로 보내 로켓의 인상적인 성능을 과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당신은 팰컨 헤비의 실시간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네, 팔콘 헤비입니다. 팰컨 1부스터 3개를 사용하여 약 2톤을 지구 저궤도로 들어올리는 팰컨 헤비를 만드는 아이디어는 2003년에 처음 논의되었습니다. 2005년까지 스페이스X는 이를 유엠플론 팰컨 9를 기반으로 팰컨 9 헤비라고 불렀습니다. 팰컨 헤비에 대한 공식 발표는 2011년에 이루어졌으며 처음에는 2013년에 시험 비행이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팰컨 9 출시 문제와 3개의 팰컨 9 코어 결합의 복잡성으로 인해 첫 비행이 2018년으로 지연되었습니다. 일란 머스크는 나중에 그것이 얼마나 어려울지를 과소평가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 비행은 마침내 201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팰컨 헤비가 고유한 페이로드인 일란 머스크의 개인용 테슬러 로드스터를 들고 화성 궤도를 넘어 여행하는 동안 이륙했습니다. 머스크는 2005년 팰컨 헤비를 처음 언급했고 자이레이니어는 전년도 고객의 요청에 응답했으며 스페이스X는 팰컨 5를 사용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탐색했으며 팰컨 헤비의 안정적인 팰컨 9 코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솔루션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팰컨 헤비 개발에 전액 자금을 지원했으며 머스크는 정부 자금 지원 없이 비용이 5억 달러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까지 스페이스X는 팰컨 9발사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셋, 둘, 하나, 팔콘 9에서 이륙하세요. 그리고 팰컨 헤비는 몇 년 후에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머스크는 또한 로켓의 수소 연료 상부 단계를 암시했습니다. 2011년에 팰컨 9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스페이스X는 팰컨 헤비가 세턴 5 또는 소련 에너지아 이후 다른 어떤 로켓보다 더 많은 탑재량을 궤도에 운반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매주 팰컨 9 부스터를 만들고 2주마다 상부 스테이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해에 스페이스X는 팰컨 9의 개선과 동시에 실행되는 팰컨 헤비에 대한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를 수행했습니다. 2016년 말까지 회사는 팰컨 헤비 무대 간 사진을 공유하여 무거운 리프트 로켓의 생명을 불어넣는 또 다른 단계를 표시했습니다. 2013년 5월 스페이스X는 팰컨 헤비의 강력한 트리플 코어와 27개의 로켓 엔진을 테스트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텍사스주 머그레거의 로켓 개발 및 테스트 시설에 부분적으로 지하에 있는 새로운 테스트 스탠드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까지) 회사는 머그레거에서 펠컨 헤비의 중앙 코어에 대한 최초의 정적 화재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일란 머스크는 펠컨 헤비 설계의 여러 측면이 지상에서 테스트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실제 비행 테스트를 통해서만 완전히 검증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복잡한 로켓 테스트의 어려움을 공개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같은 해 9월까지 3개의 1단계 코어가 모두 정적 화재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불과 몇 달 후 펠컨 헤비의 첫 번째 정적 화재 테스트가 진행되어 로켓 개발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개발 여정. 스페이스X는 펠컨 헤비의 이정표를 축하하면서 이미 우주여행의 다음 큰 도약을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달과 화성 여행을 포함하여 훨씬 더 야심찬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 완전히 재사용 가능한 로켓 시스템인 스타어시프를 만나보세요. 스페이스X, 스타쉽. 스타쉽은 2024년 초부터 활발한 개발을 진행해왔습니다. 스페이스X는 현재 프로토타입 모델을 테스트하고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펠컨 9 및 펠컨 헤비 로켓을 대체하고 다양한 우주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달이나 화성과 같은 장거리 여행의 경우 스타어쉽은 한 우주선에서 다른 우주선으로 연료를 이동하여 궤도에서 연료를 공급합니다. 이에 대한 테스트는 2025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단지 힘을 더해 이성을 더 높은 에너지 궤도에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또한 스타어링 위성을 발사하는 버전과 2026년부터 시작되는 나사의 아어터미스 프로그램을 위해 우주 비행사를 달로 데려가는 버전을 포함한 특별한 스타어시프 버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쌓아서 적재하면 스타쉽은 높이가 약 400피트, 40층 건물 높이에 맞먹고 무게가 약 1100만 파운드에 달하는 거대한 로켓입니다. 이 우주선은 랩터 엔진으로 구동되는 초중 부스터와 우주선이라는 두 가지 주요 부품으로 구성됩니다. 이 엔진은 액체 메탄과 산소를 사용하므로 지금까지 만들어진 엔진 중 가장 발전된 엔진 중 하나입니다. 우주선의 몸체는 튼튼한 스테인레스 스틸로 만들어지며 스페이스X는 큰 금속 실린더를 쌓고 용접하여 만듭니다. 내부에는 특수 도미 메탄 탱크와 산소 탱크를 분리해 유지합니다. 우주선은 낮은 지구 궤도에는 100에서 150톤, 더 높은 궤도에는 최대 6만 파운드에 이르는 엄청난 양의 화물을 운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초중형 부스터의 높이는 약 250피트이고 약 750만 파운드에 달하는 많은 연료를 담을 수 있습니다. 거대한 산소 탱크와 메탄 탱크, 그리고 33개의 랩터 엔진으로 구성된 강력한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륙 시 엔진이 발사되어 우주 비행사를 달로 보낸 세턴 V 로켓의 2배에 달하는 초강력 출력을 제공합니다. 슈퍼헤비에는 금속 날개처럼 보이는 그리드 핀도 있어 착륙 시 조종을 돕습니다. 가장 멋진 부분 중 하나는 초중량물이 궤도에서 연료를 재급유하는 방법입니다. 우주선은 다른 우주선에 연결하여 탱크를 채울 수 있으므로 달이나 화성과 같이 더 멀리 여행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나사의 아어터미스 프로그램을 통해 이성 발사 또는 달에 사람 착륙과 같은 임무의 스타어시프를 사용할 계획으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성 발사를 위해 스타어시프에는 활짝 열려 마술처럼 위성을 내보내는 큰 화물칸 문이 있습니다. 나사의 우주왕복선이 했던 것과 비슷하지만 일회용 노즈콘 대신 스타쉽의 문이 다시 닫혀 재진입이 가능합니다. 위성을 적재할 때 모든 것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깨끗한 공기가 배위로 펌핑됩니다. 많은 스타어링 위성을 발사하기 위해 도어는 PS 캔디 디스펜서와 같은 디스펜서 렉이 있는 슬로드로 교체되어 위성을 하나씩 떨어뜨립니다. 인간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스타쉽의 화물칸은 생명 유지 시스템을 갖춘 아늑하고 가압된 선실이 됩니다.
화성과 같은 장소로의 장거리 여행에서는 내부에 개인용 캐빈, 큰 휴게실, 보관 공간, 태양 폭풍 대피소 및 전망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명 유지 장치는 공기와 물을 재활용하여 미니 우주도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주선은 다른 우주선 유조선과 도킹하여 우주에서 연료를 재급유할 수도 있으며 이를 통해 지구, 달 또는 화성 주위를 공전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우주에 연료 저장소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스타어시프 버전도 있습니다. 달 착륙을 위해 만들어진 인간 착륙 시스템. 이 우주선에는 튼튼한 다리, 태양 전지판, 특수 추진기, 2개의 에어록, 우주비행사와 장비를 달 표면으로 내릴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HLS에 연료를 완전히 공급하려면 4에서 18대의 유조선이 필요할 수 있으며 연료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발사해야 합니다. 연료를 공급하면 스타어시프 HLS는 달에 최대 25만 파운드를 착륙시킬 수 있습니다. 엔진의 경우 래프터 엔진은 강력하고 액체 메탄과 산소를 사용하여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어 더 깨끗하고 효율적입니다. 메탄 연료는 또한 엔진 막힘을 방지합니다. 랩터 엔진은 점화 장치 없이 점화되며 다른 로켓 엔진보다 훨씬 더 높은 초고압에서 작동합니다. 각 래프터2 엔진은 52만 파운드를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량 생산을 통해 개당 단가 25만 달러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강력한 래프터 엔진으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면서 큰 꿈에 걸맞은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일란 머스크는 드래건이라는 상징적인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이름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무엇이며 드래곤 우주선은 정확히 무엇을 구현합니까? 드래곤 우주선. 스페이스X의 CEO인 일란 머스크는 피터, 폴, 메리의 마법 드래곤인 1963년 노래 퍼프의 이름을 따서 우주선의 이름을 드래건으로 명명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우주 프로젝트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비평가들에게 도전하기 위해 이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주선의 이름이 매직 드래곤이었는데 그 이름으로 티셔츠까지 만들었습니다. 2012년 스페이스X 이사회 멤버인 스티브 저비트선은 ISS에 도킹하는 큰 임무를 완수한 후에도 여전히 이 드래곤을 마법의 용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노래는 재미있는 어린이 동요처럼 보이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 노래가 마리화나 흡연을 암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008년에 머스크는 사람들이 자신이 ISS로 화물을 운반하기 위해 만들어진 야심찬 우주 프로젝트를 시도하기 위해 대마초를 피우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농담했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23번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2012년 5월 25일 나사 우주 비행사단 패티트는 커나다어미를 사용하여 첫 번째 드래건 캡슐을 잡고 ISS의 하어머니 모듈에 연결했습니다. 민간 제작 우주선이 ISS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드래건1은 공급품을 가져와 민간 기업이 ISS에 재공급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날 패티트는 궤도에 있는 개인이 제작한 우주선에 진입한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되었습니다.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휴스턴역, 우리는 꼬리에 용을 잡았습니다. 2019년 스페이스X는 드래건2라는 새롭고 향상된 드래건 우주선을 출시했습니다. 크루 드래곤과 카고, 드래곤의 두 가지 유형으로 제공됩니다. 크루 드래건은 우주 비행사를 ISS와 개인 임무로 운반하고 카오고 드래건은 CRS 프로그램을 통해 ISS에 보급품을 운반합니다. 승무원이 없는 크루 드래곤의 첫 번째 테스트는 2019년 3월에 이루어졌으며 승무원이 있는 첫 번째 테스트는 2020년 5월에 이루어졌습니다. 화성까지 갈 수 있도록 설계된 레드 드래곤이라는 특별 버전에 대한 아이디어도 있었습니다. 스페이스X와 나사의 에임즈 연구센터는 레드 드래건이 펠컨 헤비 로켓을 타고 발사하여 나사의 자체 계획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화성에서 샘플을 가져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출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4월 스페이스X는 개조된 드래곤 착륙선을 2018년에 화성에 발사하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나중에 일론 머스크는 대신 스타어시프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2017년 7월 레드 드래건을 취소했습니다. 레드 드래건은 낙하산 없이도 화성에 착륙하기 위해 슈퍼 드레이코 추진기라는 특수 추진기를 사용했을 것이며 착륙하기 전에 자체 항력을 사용하여 화성의 대기에서 속도를 늦췄을 것입니다. 스페이스X의 드래건 X 우주선은 달 근처에서 궤도를 돌도록 계획된 우주 정거장인 나사의 달 관문으로 보급품, 과학실험, 우주복 및 도구를 운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케네디 우주센터의 펠컨 헤비 로켓에 의해 발사된 드래건 XL은 6에서 12개월 동안 관문에 머물 수 있어 지구상의 과학자들이 원격으로 실험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달 궤도까지 5,000kg 이상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나사는 스페이스X와 협력하여 드래건 XL의 디자인과 화물 운반 옵션을 개선해왔습니다. 결국 스타어쉽은 완전히 개발되면 드래건 XL의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우주 비행사를 관문으로 데려오고 드래건 XL을 사용하여 과학 실험을 수행하는 아어터미스 4임무에 대한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스타쉽은 우주의 게이트웨이 스테이션을 조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